혹시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분명히 7시간을 주무셨는데도 잔 것 같지가 않으신 적 있으세요? 머리가 띵하고 안개가 낀 것 같고 입은 바짝 말라 있고요. 그런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잠은 자는데 잔 것 같지가 않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누우셨던 그 자세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약도 아니고 기구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실 일도 없고 뭘 사실 일도 없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몸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연구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팀이 신경과학저널이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냈습니다. 자기 공념 영상으로 주위의 뇌를 들여다보면서 엎드린 자세와 똑바로 누운 자세와 옆으로 누운 자세를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옆으로 누웠을 때 뇌속 노폐물이 가장 잘 빠져나갔습니다.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그 찌꺼기들이요.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쥐 실험입니다. 사람 실험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 쥐들은 자연스럽게 잠든 게 아니라 마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걸 사람한테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부풀려져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앉으면 치매 걸린다는 식으로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사람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동물이 취하는 가장 흔한 자세다. 아마도 깨어있는 동안 쌓인 노폐물을 잘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달해 온 것 같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뭘 새로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갓난아기를 보세요. 다들 옆으로 몸을 웅크리고 잡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세였으니까요. 원래 몸이 알고 있던 걸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시는 한 분의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시끄러워서 나온 거 아니야. 무서워서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우리가 잠들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낮 동안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합니다. 뇌세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이 하루 종일 돌아가면 반드시 찌꺼기가 나오죠. 뇌도 똑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그 단백질이에요. 젊을 때는 이걸 잘 치웁니다. 밤에 한번 자고 나면 말끔해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치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청소부 숫자는 그대로인데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 셈이에요. 그러면 뇌세포 사이에 조금씩 남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남는 양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소는 오직 깊이 잠들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뇌가 일하느라 바빠서 못해요. 밤이 되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그제야 뇌세포들이 살짝 몸을 줄이면서 사이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흘러들어가서 찌꺼기를 씻어내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밤에만 되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뇌세포들이 다 부풀어 있어서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면 세포들이 살짝 오그라들면서 그 사이에 길이 생겨요. 그 길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얕으면 그 길이 안 열립니다. 누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수구는 물길이니까 당연히 자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호스로 마당에 물을 뿌리다가 호스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나오죠. 뇌의 물길도 눌리면 안 흐릅니다. 그리고 이 물길은 뇌에서 목을 타고 내려와서 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이 꺾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어떤 자세로 누워 계셨느냐가 그날 밤 뇌 청소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연구를 보면 단 하룻밤만 제대로 못 주무셔도 뇌속 노폐물 농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룻밤이요. 그러니 잠을 얼마나 오래 자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잠이 깊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8시간을 얕게 주무신 것보다 6시간을 깊이 주무신 게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시다면 그건 어젯밤 청소가 덜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시라면 그건 그냥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몇 년째 그러셨다면 더더욱요. 자, 그럼 어떤 자세가 문제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주변에 계시면 오늘 꼭 말려주십시오. 왜 그런지 지금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지금 고개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최대한 돌려보세요. 10초만 있어도 목이 뻐근하실 겁니다. 그런데
엎드려 자려면 숨을 쉬어야 하니까 고개를 그렇게 꺾은 채로 6시간, 7시간을 계셔야 합니다. 목 근육이 밤새 비틀립니다. 아침에 목을 돌리는데 뻐근하시다면 그것부터 의심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목뼈 옆으로는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게 눌립니다. 게다가 엎드리면 가슴이 눌려서 숨을 깊이 못 쉬어요. 얕은 숨만 쉬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무시면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다. 눈 주위가 특히 그래요. 밤새 얼굴이 눌려 있으니까 피가 안 돌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엎드려 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점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엎드려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아니, 똑바로 눕는 게 제일 바른 자세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똑바로 눕는 자세 자체는 나쁜 자세가 아닙니다. 척추 정렬로 보면 오히려 장점이 있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는 똑바로 누우시는 게 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똑바로 누우면 큰일 난다는 뜻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특정한 분들입니다. 코를 고시는 분, 그리고 자다가 숨이 멎는 분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밤에 신물이 올라오시는 분이요. 똑바로 누우시면 위에서 식도로 옴 나오는 길이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역류가 더 잘 생겨요. 나이가 들면 목 안쪽 근육과 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그 근육들이 팽팽해서 누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늘어져요. 얼굴살이 처지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겉이 처지면 속도 처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똑바로 누우시면 중력 때문에 혀뿌리가 목구멍 쪽으로 처집니다. 그러면 숨길이 좁아져요. 코를 고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좁아진 통로로 공기가 억지로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아예 막힙니다. 몇 초씩 숨이 멎는 거예요. 이걸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이게 뇌청소와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뇌청소는 깊이 잠들었을 때만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숨이 막히면 뇌는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잠을 얕게 만들어버립니다. 본인은 깨어난 줄도 모르세요. 완전히 깨는 게 아니라 잠이 얕아졌다가 다시 깊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보면 잘 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뇌는 밤새 수십 번씩 얕아졌다 깊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깊은 잠에 못 들어가니 청소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시간을 자고도 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띵한 것도 그래서고요. 입이 마르는 건 밤새 입으로 숨을 쉬셨다는 뜻입니다. 코로 숨이 부족하니까 입이 벌어진 거예요. 몸이 살려고 입으로라도 쉰 겁니다. 자, 그럼 답은 뭘까요? 옆으로 눕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쥐 실험이 그걸 보여줬고요. 쥐 실험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공명 영상을 찍어 본 연구에서도 자세에 따라 뇌척수액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를 고시거나 숨이 멎으시는 분들에게 옆으로 눕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건 쥐 실험이 아니라 사람한테서 확인된 겁니다. 혀가 옆으로 처지면 숨길을 덜 막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옆으로 자면 뇌가 깨끗해진다.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사람한테서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옆으로 자면 숨길이 열리고 숨길이 열리면 깊이 잠들고 깊이 잠들어야 뇌 청소가 된다는 것. 이 고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 몸을 돌려 누우실 이유는 충분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손해볼 게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영수 어르신은 올해 71이십니다. 평생 화물차를 모셨어요. 26세 시작해서 66세 면허를 반납하셨으니까 40년입니다. 밤에 달리고 낮에 주무시는 생활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자리가 늘 불규칙하셨어요.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을 뒤로 젖혀서 두어 시간 주무시고 다시 달리셨답니다. 그렇게 40년을 하셨습니다. 3남매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이분은 코를 아주 심하게 고셨습니다. 젊을 때부터요. 아내분이 처음 10년은 같이 주무셨는데 40살 무렵부터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30년입니다. 하영수 어르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내가 코를 시끄럽게 고니까 저 사람이 잠을 못 자지.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으셨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코 보는 걸 어떻게 고칩니까? 병원에 갈 일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셨습니다. 그게 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던 거죠. 그런데 재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아침에 밥상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보, 나 어젯밤에 당신 방에 들어가 봤어. 하영수 어르신이 왜 들어왔냐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한참 있다가 이러셨답니다. 나 시끄러워서 나온 거 아니야. 무서워서 나온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다가 숨이 멎어. 한참 조용해. 그러다가 컥 하고 다시 쉬어. 옛날에 옆에서 자면서 그걸 매일 봤어. 어느 날은 너무 오래 조용해서
내가 흔들어 깨웠어. 그런데 당신은 기업을 못하더라고. 그게 무서워서 방을 나온 거야. 30년 동안 나 혼자 그걸 알고 있었어. 어떤 날은 밤중에 일부러 당신 방문 앞에 가서 귀를 대봤어. 소리가 나면 안심하고 들어와서 자고, 조용하면 문을 열어봤어. 하영수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셨답니다. 30년 동안 본인은 미안해하고 계셨는데 아내분은 30년 동안 무서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분이 같은 집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30년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족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요. 하영수 어르신은 그날 밥을 다 못 드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처음으로 무서우셨대요. 눈을 감으면 내가 오늘 밤에 숨이 멎으면 어쩌나 싶으셨답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편했던 겁니다. 그날 두 분이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숨이랑 뇌파를 다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받으시던 날 밤에 몸에 선을 10개 넘게 붙이고 주무셨답니다. 이래서 잠이 오겠나 싶으셨는데 의외로 잘 주무셨대요. 결과가 나왔는데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1시간에 20번 넘게 숨이 멎고 계셨어요. 1시간에 20번이면 8시간을 주무시는 동안 160번입니다. 하룻밤에 160번씩 숨이 멎으셨던 겁니다. 그걸 30년 하셨고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르신, 그동안 잠을 주무신 게 아니라 밤새 숨 쉬느라 애쓰신 겁니다. 그래서 자고 나도 안 개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이게 오래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밤새 산소가 모자란 상태로 지내시는 거니까요. 하영수 어르신은 그때 알게 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검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룻밤 병원에서 주무시면 되고 요즘은 집에서 하는 간이 검사도 있습니다.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자세만 바꾸실 게 아니라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세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검사를 받아보시고 정도에 따라서는 밤에 공기를 넣어주는 기계를 쓰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자세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지만 이건 자세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하영수 어르신은 선생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바꾸셨어요. 병원에서도 옆으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답니다. 평생 똑바로 누워 주무시던 분이 옆으로 누우려니 처음에는 잠이 안 오시더랍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보면 다시 똑바로 누워 계셨대요. 그래서 아내분이 방법을 하나 쓰셨습니다. 등 뒤에 긴 쿠션을 하나 대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불을 말아서 대주셨는데 밤새 흘러내려서 나중에는 긴 베개를 하나 사오셨답니다. 그러면 뒤로 안 넘어가시거든요. 그렇게 두어 달 하시니까 몸이 익숙해지셨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영수 어르신이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옆에 아내분이 계시더랍니다. 언제 들어오셨냐고 물었더니 아내분이 이러셨대요. 어젯밤에 들어왔어. 조용하길래 30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영수 어르신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하영수 어르신은 그날 아침에 아무 말도 못하고 천장만 보고 계셨답니다. 아내분이 먼저 일어나서 나가시면서 이러셨대요. 이제 좀 조용하네. 그 한마디를 30년 만에 들으신 겁니다. 하영수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잠을 못 잔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잠보다 더 이른 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세 하나 바꾸는 게 뇌만 지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분이 다시 같은 밤을 쓰시게 되면서 밤에 대화가 생겼답니다. 불 끄고 누워서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하다가 잠드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없던 시간입니다. 하영수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그게 제일 좋다고요. 잠도 잠이지만 그 10분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만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옆으로 자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질문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한쪽 얼굴이 눌리니까 걱정되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쪽으로만 오래 주무시면 그쪽에 자국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름과 뇌 중에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리고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주무시다가 새벽에 깨시면 오른쪽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밤새 한 자세로 계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낮잠은 자도 됩니까? 됩니다. 다만 시간이 중요해요.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 길게 주무시거나 저녁 가까이 주무시면 밤잠을 뺏깁니다. 그리고 낮잠은 대개 깊은 잠까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뇌 청소가 되는 잠이 아닙니다. 낮잠으로 밤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데 괜찮습니까? 이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드시고 계신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처방하신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들게 해주는 약이 반드시 깊은 잠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약과 별개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 그러니까 기상시간 고정하기, 낮에 걷기, 자세 바꾸기는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골이 방지한다는 기구들 광고를 많이 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코에 붙이는 밴드나 입에 끼우는 것들 말씀이시죠?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선생님과 상의해서 고르시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돈만 쓰시고 시간만 가요. 광고만 보고 사서 쓰시다가 정작 치료해야 할 상태를 몇 년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느라 두세 번씩 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깊은 잠을 방해하는 큰 이유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시고요. 그런데 물을 줄이셨는데도 밤에 3번 이상 계속 깨신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전립선, 여자분들은 방광 문제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우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옆으로 눕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누우시면 어깨가 상하고 허리가 뒤틀립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쓰시는 베개, 그리고 무릎 사이에 끼울 쿠션 하나요. 안 쓰는 베개나 방석도 됩니다. 먼저 방향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기본적으로는 왼쪽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위장이 왼쪽으로 볼록하게 나온 주머니 모양이라서요. 왼쪽으로 누우시면 위 속 내용물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걸 덜하게 만들어줍니다. 밤에 속이 쓰리시거나 신물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왼쪽이 확실히 낫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시면 위 입구가 아래로 향해서 더 잘 올라옵니다.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 중에는 왼쪽으로 누우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누우셔도 됩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베개 높이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틀리십니다. 옆으로 누우실 때 베개는 귀에서 어깨 끝까지의 빈 공간을 딱 채워주는 높이여야 합니다. 옆으로 누우셨을 때 머리와 목과 등뼈가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똑바로 누울 때 맞는 베개 높이하고 옆으로 누울 때 맞는 높이가 다릅니다. 옆으로 누우면 어깨 두께만큼 더 높아야 해요. 그래서 평소 쓰시던 베개로 옆으로 누우시면 10중 8구 낫습니다. 베개가 낮으면 머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목이 꺾입니다. 그러면 밤새먹 근육이 뭉치고 그쪽 혈관이 눌립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머리가 위로 솟으면서 목에 무리가 갑니다. 지금 쓰시는 베개를 확인해 보세요. 옆으로 누워서 가족한테 봐달라고 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혼자 계시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목이 꺾여 있는지 아닌지 옆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만약 낮으면 수건을 한두 장 접어서 베개 밑에 받치세요. 새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수건 2장이 20만 원짜리 베개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비싼 베개를 사셔도 내 어깨 두께에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상체가 잡혔으면 이제 다리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골반이 비틀리고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면 골반이 평행하게 유지되고 허리에 가는 압력이 확 줄어듭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거 하나로 아침 상태가 달라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돈 10,000원짜리 방석 하나면 됩니다. 안 쓰는 쿠션이 있으시면 그걸 쓰셔도 되고요. 무릎은 너무 가슴 쪽으로 당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구부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해요. 옆으로 누우면 아래쪽 팔이 저리죠. 밤중에 손이 저려서 깨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때 팔을 베개 밑으로 집어넣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안 됩니다. 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아래쪽 팔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뻗으시거나 가슴 앞에 두시고 위쪽 팔은 쿠션을 하나 껴안듯이 두시면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큰 인형이나 돌불만 이불도 됩니다. 뭔가를 껴안고 자면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진다고 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목이 꺾이지 않는 높이의 베개를 베고 왼쪽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위쪽 팔로는 쿠션 하나를 껴안고 계십니다. 척추는 일직선이고 숨길은 열려 있어요. 이 상태가 오늘 밤 여러분이 만드셔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불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옆으로 누우시면 위쪽 어깨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이 시려서 밤에 자꾸 깨십니다. 겨울에는 특히 그래요. 어깨를 덮을 수 있게 입술 조금 크게 쓰시거나 어깨에 걸치는 작은 담요를 하나 더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것 때문에 잠이 깨면 그날 청소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평생 똑바로 누워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옆으로 누우시면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니까요. 어깨가 아파서 잠을 설치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럴 때는 완전히 90도로 돌아눕지 마십시오. 등 뒤에 긴 쿠션이나 접은 이불을 하나 받치고 몸을 살짝 뒤로 기대듯이 누우시는 겁니다. 각도로 치면 45도쯤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숨길은 충분히 열리고 어깨에 실리는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요. 하영수 어르신, 아내분이 쓰신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너무 딱딱하면 어깨가 더 눌립니다. 요를 한 장 더 까시거나 푹신한 매트를 하나 얹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잠이 안 오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수십 년 하시던 걸 바꾸는 거니까요. 그리고 밤중에 깨서 보니 다시 똑바로 누워 계셔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다시 옆으로 돌아 누우시면 됩니다. 그것만 반복하셔도 됩니다. 딱 2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주 지나면 몸이 알아서 그 자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면 오히려 똑바로 누우면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자세를 바꾸는 것만큼 낮에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뇌의 청소 경로가 실제로 활성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낮에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그 청소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세를 바꾸시고 낮에 걸으시면 양쪽에서 도와주는 셈이에요. 거창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0-30분 동네를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걷기에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낮에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시면 밤에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밤에 깊이 자야 뇌 청소가 되는데 그 깊은 잠을 만들어주는 게 낮의 활동이에요. 낮과 밤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낮에 누워만 계시면 밤에 깊이 못 주무십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은데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리고 밤에 깊이 못 주무시면 낮에 또 누워 계시게 되고요. 이게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잠자기 전에 챙기시면 좋은 것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두어 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텔레비전이든 휴대전화든요. 빛도 문제지만 머리를 계속 자극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부터는 방을 조금 어둡게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있다가 갑자기 불을 끄고 누우시면 몸이 아직 낮은 줄 압니다. 둘째, 술로 잠을 청하지 마십시오. 술을 드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 같지만 잠의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깊은 잠으로 못 내려가요. 그러니 뇌 청소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술은 목 근육을 더 늘어지게 만들어서 코골이와 숨 멎는 것을 심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안 고시던 분도 술 드신 날은 고십니다. 그게 근육이 늘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커피나 진한 차도 조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오후에 드신 커피가 밤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셋째,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면 그때마다 깊은 잠이 끊깁니다. 물은 낮에 나눠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침실을 서늘하게 하십시오. 조금 춥다 싶을 정도가 깊은 잠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방이 더우면 밤에 자주 깨십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상 시간이 고정되면 잠드는 시간은 몸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자다 보면 어차피 몸이 돌아가는데 무슨 소용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자면서 자세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잠들 때 어느 자세로 시작하느냐가 그날 밤의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잠들고 나서 처음 2-3시간이 가장 깊은 잠이 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떤 자세로 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밤새 한 자세로 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밤에 20번 넘게 몸을 뒤척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오히려 한 자세로만 계시면 그쪽 어깨나 엉덩이가 눌려서 안 좋습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작만 그 자세로 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60점만 맞으세요. 60점을 매일 맞는 사람이 100점을 사흘 맞고 그만두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건 잠뿐만 아니라 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하영수 어르신이 자세를 바꾸신 게 70이 다 되셔서입니다. 그리고 6달 만에 30년을 되돌리셨어요. 아내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미룬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엎드려 주무시는 것만은 오늘부터 그만두십시오.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목이 꺾이고 숨이 얕아집니다. 여기에는 어떤 장점도 없습니다. 둘째,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자세보다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건 자세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오늘 밤부터 옆으로 누워보십시오. 가급적 왼쪽으로요. 베개는 목이 꺾이지 않는 높이로 맞추시고 무릎 사이에 쿠션 하나를 끼우십시오. 어깨가 아프시면 등 뒤에 쿠션을 대고 45도로 기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무시기 전에 무릎 사이에 끼울 쿠션 하나를 침대 옆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져다만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걸 무릎 사이에 끼우고 옆으로 누워보시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물건이 눈앞에 있으면 하게 되고 없으면 잊어버리십니다. 이게 우리 나이에 습관을 만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하는 겁니다. 안 쓰는 방석도 좋고 접은 이불도 좋습니다. 오늘 밤에 그거 하나만 옆에 두시고 주무셔보세요. 딱 그것부터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잠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잠이 많으면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잠 없는 게 자랑이었고 4시간만 자고 일한다는 게 훈장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게 당연했고 잠은 나중에 자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사신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하영수 어르신도 20년을 밤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아이들 학비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잠은 아끼는 게 아니라 챙기셔야 할 것이 됐어요. 밤에 잘 주무시는 것이 낮에 무슨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몸을 고치는 일이 밤에 다 일어나거든요. 낮에는 쓰기만 하고 밤에 고칩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 안 듭니다. 몸을 돌려 눕는 것뿐이니까요. 평생 남을 위해 밤을 새우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푹 주무셔도 됩니다. 늦잠을 주무셔도 되고 낮에 좀 누우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니까요. 하영수 어르신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미안해만 했지 한 번도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자다가 이상하다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시끄럽다고 하셨든 숨이 이상하다고 하셨든요. 그 말을 그냥 흘려넘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하는 말을 제일 안 듣습니다. 늘 하는 소리려니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무시는 모습을 평생 보신 유일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세상에서 그것만은 그분이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반대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30년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나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엎드려 주무시는지, 똑바로 주무시는지, 옆으로 주무시는지요. 그리고 코를 고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지역과 연세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코 고신다는 말을 들어보셨다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갓방 쓰신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니까요. 같은 세월을 지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라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말로 하시기 어려운 이야기를 영상이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옆에서 코 고는 소리를 듣고 계신 분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은 부디 깊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가 밤새 조용히 일할 수 있도록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